스승님 법문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의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바른 대화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결혼 생활 20년이 넘었지만 부부간에 진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 주장이 강하고 저는 아내는 말을 들어주는 데에 비해 아내는 말을 토막토막 잘라버립니다.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어 아내와 같이 여행도 가보고 술도 마셔보고 때로는 선물 공세도 해보았으나 10분 이상 대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아내를 보며 답답한 가슴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참다가 지쳐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이럴 경우 서로 대화법을 찾아서 참고 살아야 할지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지 현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부부간의 소통이 잘 되는 분이 있고 소통이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대화가 저 좀 전에 질문처럼 토막토막 잘리는 분도 있고 항상 네 주장 내 주장 주장하다가 끝장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부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부부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 남편이 말을 하면 남편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또 부인이 말을 하면 부인 말을 먼저 들어주고 충분히 들어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 별로 안 싸우게 되는데 말하다 보면 내 잣대에 안 맞으면 서로가 그 말을 자르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잣대에 안 맞으면 화부터 내고 끝까지 참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치 안 맞아? 내 뜻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 이러면 금방 분노가 생기면서 말을 탁 잘라버리고 끝까지 들으려고 안 해요. 남편이든 부인이든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대화가 안 통한다. 우리는 소통이 안 된다. 남편 질량이 개떡이다. 부인 질량이 개떡이다. 서로가 원망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원망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부부간에 대화할 때는 항상 먼저 타협을 하셔야 돼요. 대화가 쉽게 안 되는 분들은 당신이 먼저 이야기할래? 내가 먼저 이야기할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그리고 내가 할 말이 많아. 그러면 그 말이 틀리든 맞든 30분, 1시간이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설령 그 내용이 다 틀렸다 하더라도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야기 다 하면 그리고 그 상대는 또 남편이 말을 하면 남편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남편이 해명을 하면 해명 못하게 딱 잘라버려요. 이런 경우가 태반인데 그러면 안 된다. 일단 해명을 하면 충분히 해명이 틀리든 맞든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해명이 다 끝나면 다시 또 부인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 방법을 풀어가면 웬만하면 다 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하고 성격이 급해서 그냥 뚝뚝뚝 잘라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화딱지 나가지고 일어서거나 성질나면 집어던지거나 그냥 말을 잘라버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항상 대화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마음을 가지셔야 화가 안 나느냐면 부인이 맞는 말을 하면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니까 들어주고 잘 들으셔야 돼요. 부인이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말을 하면 저건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들어주고 내가 상처 안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상처 안 받으면 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란 말은 아내가 나한테 막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내 잘못을 막 채찍하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이야. 그럼 당연히 욕을 먹는 거니까, 당연히 채찍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야단을 듣는 거니까 받아들이면 돼. 근데 바람도 안 폈는데 막 바람 폈다고 누명을 세워. 그러면 저 얘기 내 얘기 아니네? 예? 나는 여자 좋아한 적도 없는데 막 여자 좋아했다 그래. 저 얘기 내 얘기 아니네? 그냥 그러면서 들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들어주는 거야, 그냥. 그리고 다 들어준 다음에 또 이치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풀어주고, 또 상대가 안 들어주고 말을 자르면 꼭 그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당신한테 지금 30분이고 1시간을 들어주었는데 당신은 지금 단 5분도 안 들어주고 내 말을 잘랐다. 그럼 우리는 싸우자는 얘기지 대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오늘 나랑 한판 싸우고 끝낼래? 아니면 대화할래? 딱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말할 거 아닙니까? 한판 싸우자 하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끝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화하자고 하면 내 말이 틀리든 맞든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딱 정해놓는 것도 괜찮아요. 서로가 너무 감정적일 때는 우리 5분씩 당신 말하고 내 말하기로 하자. 5분씩만. 그래, 일부러 타임을 정해놓는 거예요. 너무 안 맞으면 5분씩만 내가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말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 가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 그 선거 나올 때 그 5분씩 주잖아요. 이렇게 발언 시간 5분씩 주듯이 시계를 보면서 우리 5분 내가 이야기하고 5분 당신이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기는 사람은 어기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딱 못을 박는 거야. 만약에 당신이 어기면 당신 잘못, 그리고 내가 어기면 내 잘못. 이렇게 서로가 타협을 딱 해놓는 거야. 그리고 대화를 풀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너무 부딪히고 너무 말을 자르고 너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이런 방편을 써서 노력하는 것이 좋다. 지금 질문자처럼 들어주다가 자기 말 한마디만 하면 탁탁 잘라. 무 자르듯이. 제가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응? 말을 그냥 탁탁 잘라. 그러면 이건 무지하고 무식하고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겁니다.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도 참지 못하고 말을 자르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결격이 있으며 정신적으로 결격이 있으며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말을 중간에 탁탁탁 자르고 조금도 이해를 못하고 조금도 못 받아주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성격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지식이 모자라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한마디로 나쁜 이기적인 악습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그렇다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런 습이 있다면 내가 그런 악습이 있구나. 내가 그런 탁한 기운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딱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버릇이 고쳐지는데 항상 내 말이 옳고 항상 내 생각이 옳고 나는 10번 100번을 잘라도 당연한 거야? 이건 정신적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도원 가족은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틀렸든 맞았든 5분이든 10분이든 끝까지 말 다 할 때까지 들어주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말을 자르거들랑 내가 당신 말 10분 들어줬으니까 당신도 10분만 내 말을 들어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차근차근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도전을 해보는데도 상대가 끝까지 무시하고 말을 토막토막 자르고 정말 무지한 방법으로서 거부를 할 때는 이건 대화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질량 차이가 너무 나는 거기 때문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도 소통 안 하는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별거를 하든 조론을 하든 이혼을 하든 술을 내야지. 그게 훨씬 편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자, 아픔의 씨앗? 자, 그 노래도 있죠.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첫째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배려고, 셋째가 소통이에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사랑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1. 사랑은 뭐예요? 믿음, 상대에 대한 믿음. 2. 배려야. 3. 소통이다. 그러면 첫째는 믿음이 있을 때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간이든 애인 간이든 믿음 깨지면 사랑 다 끝장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뽀뽀하고 사랑하다가도 있지, 그 다음날 딴짓하는 거 한번 봐가지고 의심해봐. 박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랑은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상대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 잣대로 몰고 가는 건 내 집착이란 뜻이라.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내가 연락을 하고 내가 전화하고 내가 상대를 만나고자 할 때 상대가 진심으로 기뻐한다면 사랑이다. 그리고 상대가 불편해하고 전화 받는 것도 귀찮고 불편해하고 왠지 모르게 부담으로 와닿으면 이건 내 집착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자 할 때, 내가 연락할 때, 내가 소통하고자 할 때 상대가 편안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상대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이며 상대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행위 다 부담스러워. 그럼 일방적인 내 집착이라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사랑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2차적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예요. 왜? 환경이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다 달라. 남편 일하는 영역, 부인 일하는 영역, 아이들 일하는 영역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대인관계 수없이 같지만 환경이 다 달라. 여러분 제 환경, 제 조건하고 여러분 조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 입장을 최대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려는 마음을 갖는 게 사랑이다. 근데 나는 시간이 있는데 네가 없어. 그럼 네가 안 맞춰주면 열받는 거야. 이건 내 집착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 시간이 있어 전화하고 싶은데 상대는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아줘. 그게 열받아. 이건 내 집착이야. 상대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아, 바빠서 못 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데 상대가 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미루었어요. 그러면 그 사정이 딱하구나. 이렇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사랑이지. 나는 시간 많은데 너는 맨날 일하고 바빠서 나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지. 그러면서 열받는다면 이건 내 집착이란 뜻이라. 그래서
첫째가 믿음이고 둘째는 환경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사랑이다. 또 소통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든, 보세요. 부부지간에 일주일에 한 번 대화를 하든, 또 친구간에 한 번 그 전화 소통이든 문자 소통이든 하더라도 서로 진심이 움직일 정도로 소통되면 여러분은 소통되는 겁니다. 맨날 문자랑 바쁘세요? 맨날 문자를 나눠야 되고 매일 전화를 해야 되고 매일 얼굴을 봐야 되고 이래야 소통이 아니야. 부부지간에도 매일 대화를 해야 소통이 아니라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한 번만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 마음을 나누면 소통이고, 열흘에 한 번 친구 간에 문자 전화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서로가 대화가 움직이고 대화가 되면, 서로 편안하게 소통이 되면 이건 진정한 소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애인이든 친구간이든 사랑하는 사람, 선후배, 지인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매일 전화통화해야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진심이 통하면 소통이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맨날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합니까? 요즘 그런 분 드물어요. 밥상에 밥 먹고 빨리 지금 출근하기 바빠. 진지한 대화하는 분 드물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왜 대화 못하는지 아세요? 밖에서 대부분 밥 먹고 들어와. 저녁에 집에 와서 식사하는 분 드물어요, 요즘에는.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고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외식하고 들어오고, 또 저녁 식사를 집에 와서 한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소통하는 분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든 열흘에 한 번 진지하게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참 대화를 나누었다면 소통이란 뜻입니다. 꼭 매일 대화를 해야만이 소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얼마만큼 내가 진심을 다해서 나누었느냐가 달라지는 것이다. 얼마만큼 내 가슴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저 사람 마음과 가슴을 내가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서로가 진정으로 소통이 된다면 한 달에 2번만 소통이 돼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부부지간이든 대인관계든 친구간이든 애인관계든 선후배관계든 소통을 할 때 내가 먼저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먼저 하심을 하고 소통하려고 할 때 소통이 잘 된다. 내 자존심, 내 입장, 내 고집, 내가 우월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면 상대는 그걸 느끼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우월한 마음으로 소통하려 하지 말고 내가 마음을 낮추고 조금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는 게 맞다. 그러면 상대도 마음이 풀리면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부 질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질문한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약 조건을 거십시오. 계약 조건. 어떻게? 앞으로 우리 대화할 때 10분씩 서로 말을 하기로 하고, 이걸 어기면 어긴 사람 책임이며, 앞으로 헤어지게 되더라도 말 끊은 사람 책임이며, 재산도 다 내놓고 끝장내자. 아이가 있으면 양육권도 다 포기하고 재산도 다 포기하고 대화 절단한 사람이 유책자로서 인정하고 끝내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 실천해 보자. 그리고 당신도 모순이 있고 잘못이 있고 나도 모순이 있고 잘못이 있으니 우리 서로가 그 허물을 들어주는 쪽으로 노력해 보자. 이렇게 해서 10분씩이든 30분씩이든 계약 조건을 딱 세워놓고 대화를 해서 풀려나가면 이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부부예요.
근데 이 계약 조건을 100% 무시하고 저 칼로 난도질하는 식으로 말을 자른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살 가치가 없다. 그때는 이혼을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정에 대화불통으로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개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리고 배려심이 없어서, 그리고 우월감으로 항상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내가 우월한 마음을 가지면 상대는 열등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열등의 이 소리거든. 내가 우월한 마음을 가지면 너는 열등, 나는 우월.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대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평한 마음, 친구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대화 시도를 해서 노력을 하는 뜻입니다.